이게 표지예요.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 지금 당장 인생의 새로 겹친 버튼을 눌러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물론 젊은 분들도 요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는 거는 내 인생을 새로 고침한다는 거잖아요. 예.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이제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고침하고 바꾸는 게 바로 어떤 이 고전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불면의 밤을 잠재울 철학 테라피.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은 아니지만 논술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동서양 철학책이나 문학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책을 1000권씩 읽다 보니 정말 그러고 쌓인 시간이 거의 한 18년, 19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에서 삶의 난제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뭐 돈, 건강, 그리고 뭐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세 개가 또 어떤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원이기도 해요. 어떻게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선택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많은 어떤 인생의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엑기스만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 그걸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챗GPT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챗GPT로 이제 관련된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요. 챗GPT가 뽑아준 광고 카피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내용과 목차를 넣고 하나의 카피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더라고요. 50개 난제, 50개 해답. 1년에 1000권의 책을 읽는 다독가가 펼치는 인생의 지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숫자를 역시 챗GPT는 확률적 알고리즘이잖아요. 빈도 패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최적의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고르는 생성 알고리즘인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강한 거고요, 수학에. 그래서 50, 51, 100, 1000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아주 비유의 달인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책을 통해서, 그렇죠. 책을 열면은 책은 물론 글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책에서는 이제 인생의 지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딱 그 카피의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제가 지향했던 책에 담고자 했던 엑기스가 에스프리가 잘 담겨 있는 책이고요. 책 광고였고요. 출판사도 마음에 들었어요. 서평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전문 지식과 지혜를 연결시키는 지식 융합의 방법론. 저는 지식을 주로 신간서적에서 얻습니다. 비문학 책을 읽고요. 그 중에 일부 SF 문학과, 문학은 이제 SF 문학만 읽게 됐어요. 요즘엔 다른 문학은 좀 시시해서 안 읽는데, 예전에 많이 읽었으니까요. SF 문학과 그리고 비문학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고, 근데 지혜는 없어요. 비문학에는. 그런 최신 작품들이 결국 지혜는 고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고전도 병행하면서 옛날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융합시키는 게 제가 읽던 성인 독서와 성인 교육 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어떤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점이고요. 요거를 출판사가 잘 뽑아줬어요. 모두 7개의 이제 범주인데요. 인생에서 따지고 보면 모든 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정립이 잘 돼 있고 가치관을 잘 세운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가치관이 잘못되거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해요. 인생은 굉장히 도덕이 중요합니다. 깜빵 가고 싶지 않아서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인생 자체에 자신의 도덕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삶의 어떤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모든 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애를 안 낳는다는 가치관의 문제고요.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도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은 가치관과 충돌하죠. 다른 사람의 가치, 그래서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자활 덕불고 필요인입니다. 이거는 공자님 말씀 논어의 최고의 명문장이죠. 덕은 절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친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즉 얘기하면 도덕성, 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쌓으시면요.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 인근 혹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절반은 자신의 습관이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 즉 4분의 1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나머지 4분의 1이 자신의 재능이나 DNA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요. 그런 걸 보면 덕이라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이 덕 있는 쪽에 모이게 돼 있어요. 특히 창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명심하셔도 덕불고 필륜만 명심하셔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시한 어떤 갈등이에요. 대부분은 두렵죠. 갈등을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요. 여러분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없죠. 갈등은 뭐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쵸. 인간관계에서는 싸움이나 그리고 나라와 나라에게서는 전쟁이 나지만 그걸 통해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요. 전쟁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지금까지 진보하고 지금까지 이런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갈등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명언은요, 장자. 역시 공자와 장자, 맹자 이런 동양 고전들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장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궁극의 목표인 소통에 이를 수 없다. 그렇죠. 갈등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건 의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간과 이게 꼭 가까운 사람인 뭐 부모 자식이나 부부나 이런 사람들끼리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낯선 사람과도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자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소통을 이룰 그쵸? 예, 약간 공자님은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쵸? 유교는 그런 어떤 가르침 어떤 소통보다는 그런 쪽이 더 강한 반면에 장자의 철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끼리 그쵸? 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그런 학문 그죠? 네, 노자나 장자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 부분에서는 장자의 제가 명문장을 그쵸? 인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공부예요. 챗GPT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왜냐? 챗GPT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AI 2041의 저자 리카이프 말대로 2041년쯤 되면요. 가장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직업인 의사도 전부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인공지능을 적어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려면요.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공부는 그죠? 지혜와 지식을 병행해서 비문학으로 열심히 최신 서적으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고전을 이 방법을 통해서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그쵸? 논의 이 말, 공자님이 마시면 자알입니다. 옹고이지신 가외이 사이. 그쵸? 예. 옹고이지신이란 거는, 그쵸? 예. 바로 지금의 제가 추구하는 학문의 본질도 그래요. 옛 것을, 그러니까 옛 것을 먼저 알고 새로운 것을 나중에 알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옛 것에서 찾아보든, 여하튼간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온고와 동시에 지신이 동시에 필요한 게 공부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예, 진짜 사실 공자님이나 유교는 배움의 종교고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그쵸 하나의 거대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저는 IT 기자를 하면서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습관, 부자는 부자들의 습관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이나 재테크 책을 읽는다면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의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나쁘면요. 일단은 성공하기 힘들고 예, 부자가 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습관을 반드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이런 말씀. 이건 진짜 제가 논어를 다 찾아보고요. 논어에 나온 주요 글자, 키워드 숫자까지 다 세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이런 말을 논어에서 하셨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습성은 비슷하지만 태어날 땐 다 비슷하게 태어난대요. 예, 빌 게이츠의 아들이나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국 습관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빌 게이츠의 성공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빌 게이츠가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있겠지만 뭐 시대를 잘 만난 것도 있겠지만 저는 50% 이상은 습관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다섯 번째는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목표 없이 그렇죠.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공부든 일이든 안 돼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슬럼프가 빠져 있을수록 그 목표는 단기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반드시 있었죠. 예.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참 목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캐롤라인 애덤스 밀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아마 이 여자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수제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인생의 목표다. 그쵸? 인생의 목표만 세워지면요. 물론 여기에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실천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 행복과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물론 행복하면 되게 성공하면 되게 행복하죠. 근데 행복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 두 가지 모두 다 걸려 있는 그런 어떤 키가 바로 인생의 목표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특히 서양의 고전들도 목표에 관련된 고전들이 많이 책 속에 인용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즘 들어 어떤 좀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저는 원래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사랑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랑은 통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건데, 사랑하라. 그래 안 되면 좋아하도록 노력하다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별로 사랑이 안 통하는 시장에서 또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일도 좋고요. 당연히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겠지만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그쵸 좋아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관련된 것들도 같이 좋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여러분 마음을 증오와 분노로 그쵸? 채우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그쵸? 이 책에서 저도 사회심리학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예, 이 사람 정신분석. 근데 에리 프롬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들러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다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란 특징이 있죠. 심리학이랑 연결된. 근데 사랑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사랑은 타고난 그죠 뭐 여러 뭐 I was born to love you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은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과 동서양 고전들이 또 인용되고 있고요. 첫 번째가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의 방법론이 자기계발이에요. 여러분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요. 예, 재테크 책도 일종의 자기계발서고요. 저는 사실 모든 책이 세상의 모든 책은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자기계발서를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자기계발서를 그만 읽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자아실현이 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도 좋아하고 특히 저는 불교에 많이 끌려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 그죠 불교 신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불교에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끌리는데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했으나 나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게 해준다. 이게요. 지혜의 그 궁극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반짝반짝 아우라가 빛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해줘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공직자로 많이 진출하고 어떤 사회 엘리트 계층이 됐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아자찬이 됐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호모 클라시쿠스. 예, 호모 클라시쿠스는 이제 만든 말인데요. 즉 고전을 읽는 사람의 뜻이겠죠. 예,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챗GPT에게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저는 챗GPT가 쓴 자기개발서 책들을 봤는데 출판사가 너무 좀 성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뭐랄까 기존에 나온 챗GPT 책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좋은 책을 쓰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써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전을 읽었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나름대로 50년 이상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읽은 책들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책 읽었더니 똑똑해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사실 고전, 여러분이 공자왈, 장자왈, 그리고 부처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나 니체의 말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똑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공에 이르는 그렇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자유도 누리고 싶은 분들, 두 가지 자유를 모두 다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요.
그 책에 왜냐 제가 재테크 전문 작가이면서 자기계발서 전문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예, 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예,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특히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